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제 뭐 상임이나 국감 통해서 네. 대전하는 시기에 기존의 관성, 기존의 관념, 뭐 기존에 했던 방식 이런 걸로는 제대로 응전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발상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런 제안들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안들도 이렇게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인재와 관련해서 인재 정책과 관련해서 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재 정책도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양성하고 유입하고 정착하는 이런 선순환 촘촘한 선순환 구조를 아주 종합적으로 이제는 설계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아시지만 인재는 유출되고 있죠. 학령 인구는 줄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공계 기피 현상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의대 쏠림 현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OECD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인재 순유출국인데다가 심지어는 유출되는 연구자들의 질적 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재 정책이 단지 교육부, 과기부 이렇게 분절적으로 계획되고 시행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전 부처가 인재 정책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분절적으로 해놓으면은 이 교육 사업 중심의 공급자 구조에 머무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재도 투자 중심으로, 인재 투자 중심으로 또는 산업 정책과 연결해서 설계할 때가 됐다. 그래서 산업 지도와 인재 지도를 함께 그리는 어떤 전략적인 설계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 국가 인재 기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인재를 발굴하고 또는 육성하고 유치하고 하는데 이런 기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기업 또는 정책금융 이런 데가 공동 출연해가지고 미래산업 인재에 장기 투자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좀 만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재가 이제 떠나는 이유가 단순히 보상도 커요. 보상 문제도 있는데 보상만은 아닌 것 같아요. 비수도권 연구원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싶다 또는 해외로 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보상이 낮기도 하지만 조사를 해보면 경력 개발, 이제 커리어 관리나 또는 기회 확보 이런 게 부족하다. 이게 핵심적인 요인으로 조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 사회적 존중, 그다음에 연구의 자율성 이런 비경제적인 분야까지도 이런 요인들도 신경을 써가면서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된 다층적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을 지금은 앞으로는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젊은 과학자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또 인재가 유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재는 거꾸로 또 유입을 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다른 나라 뭐 너무 잘 아시지만은 독일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인재들 유입하기 위한 정말로 이 촘촘한 정책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또 실제로 시행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재들도 유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재 유입을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설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고급 인력 확보를 이야기한 체류 요건 같은 거 완화하는 거 저번에 뭐 비자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취업 정주를 위한 뭐 플랫폼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사례 같은 것을 연구해서 우리나라가 도입 가능한 정책들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 이제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이런 걸 이용해서 외국인 과학자 정착도시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방안들도 좀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려면 외국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의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다 오니까 좀 가족 정주형 연구소식 그런 거주 환경도 제공을 해야 될 거고 이런 게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메가 샌드박스와 연결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의 내수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방향의 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재도 유입될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거기다가 내수 활성화까지도 노리는 그런 정책입니다. 예, 의원님 진짜 오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뭐 코스닥 모금 자본 또 말씀 주셨고 또 이게 인력을 참 고민입니다. 이게 한국은 또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특정인한테 또 너무 많이 주면 나는 왜 안 주느냐, 뭐 저기만 주느냐, 뭐 이런 식도 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좀 애로는 있고 이러지만 이제 과감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에 발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유입하는 인재도 만약에 한국에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또 유입을 하고 하는 이런 발상에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정 범위라든지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렇게 좀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인재 유출을 막는 방법, 또 인재를 유입하는 방법, 또 인재를 또 훈련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진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